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KBS 아침 뉴스 타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이 모두 영하권에 들었는데요. 신민정 기상캐스터,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갈까요? 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지만 다행히 길게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8도, 서울도 영하 8.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로 내려가 무척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5도 정도가 더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 지역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영상의 기온을 보이긴 하겠지만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에 머물러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1.9도, 서울 영하 8.4, 대전 영하 7.3, 부산은 영하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낮아서 서울과 춘천 0도, 대전 1도, 대구 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 회복하면서 이번 추위도 풀리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한 차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화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 야당은 실력 저지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대화는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화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한나라당과 선진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만났지만 민주당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화의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군이 포로를 놓고 협상을 해도 하지 않는 오만하고. 국회의장의 중재도 원내대표의 제안도 모두 거절된 상황. 한나라당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100여 개의 중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여론 지지도가 높은 법안을 다시 줄여 반드시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 오늘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추리에 나서는 한편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번 주말까지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한나라당의 전방위 상임 및 처리 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문방위와 정무위, 행정안전위의 쟁점 법안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김영호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나 직권상정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그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백색 가루가 든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네, 유독물질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그제 오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흰색 가루가 발견됐고 대사관 측은 즉각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렸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차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유독물질인 리신이 검출됐습니다. 리신은 식물에서 추출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들이마실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맹독성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추가 검사에선 리신이 검출되지 않아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텍사스주 소인이 찍힌 흰색 가루 봉투가 배달된 곳은 한국을 비롯해 독일, 벨기에 등 모두 18개의 나라입니다. 동시다발적인 괴봉투 배달이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세계 각국이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가뜩이나 소득도 줄고 있는데 이 새해 벽두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줄지어 오릅니다. 기름값, 택시요금, 또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서민들의 한숨만 늘게 됐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은 새해 연초부터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왔던 유류세와 관세율 인하 조치가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휘발유는 1리터에 83원,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씩 오르게 됩니다. 죽으나 사나 먹고 써야 되니까 전기도 써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뭐 수도도 써야 되고 그런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역에서는 공공요금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29일부터 1,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 올리기로 했고 경상남도도 다음 달부터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요금을 37% 올려줄 것을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내년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30%가량 올리고 광주광역시 등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는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떨어지냐 또 안 떨어지냐 그런 기로에서 그런 것까지 도모거리니까 마음적으로 아주 굉장히 불안해요. 정부는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서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조금 전 김태욱 기자의 보도 들으셨고요. 이 밖에 주요 소식 뉴스클릭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이 내년도 고용을 올해보다 16% 넘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 231곳의 내년 채용 규모는 18,845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와 비교하면 16.5%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체감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1,400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